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걸림없는 좋은 날을 축원합니다. 이 맑은 종소리와 아울러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신신명 살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신신명의 이제 첫 번째에서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렇게 했죠. 도에 이르는 것은 쉽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유혐간택. 간택을 꺼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택은 편가름이고 갈라치기 하는 거죠. 갈라치기해서 편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은 좋은 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 편이 아닌 것은 나쁜 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가 갈라지고 그러는데, 이 편가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편가름의 기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의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편가름, 그죠? 편을 가른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까마득한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현재도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단을 이루는 것보다는 홀로 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죠? 홀로 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한테 이롭고 무엇이 나한테 해로운가 이것을 그냥 일찍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정보들이 우리들의 DNA 속에 유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업의 창고에 항상 내려왔다 이거죠. 그냥 까마득한 구석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간들이 업에 수많은 생을 살면서 그러한 것이 축적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제 편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편을 딱 나눠가지고 사람이라는 종족끼리 이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분업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딴 동물들에 비해 가지고 혼자 사는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다가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왔습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한 집단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집단이 150명 정도가 최대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을도 거의 다 150명을 안 넘었다 그래요. 사람하고 비슷한 유인원들, 침판치나 이런 종류도 100명 정도를 한 집단에서 넘을 수가 없다 그래요. 더 이상 넘으면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집단을 이루고 개인보다는 조금 큰 나가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편이 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편하고 싸웠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혼자 살 때에는 또 조그만 집단을 이룰 때에는 나와 자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에서 우리 편이 뺏어오는 거. 이래서 이러다가 그러한 이제 약탈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농업을 하게 됐죠. 근데 농업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150명을 넘어가지고 점점 더 이제 덩치가 커진 거지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 전체를 150명이 넘는 숫자를 묶는 어떤 지역적인 정신적인 공동체가 생겼다 이거죠. 이걸 그래서 원시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족의 공통 사상, 우리 시족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상으로 통일하고, 이것이 조금 이제 커져가지고
부족의 종교가 되고, 그죠? 요 부족들이 조금 더 모이면은 몇 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민족이 되면은 또 그 민족의 신화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민족 종교들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절대자는 우리 민족의 편이다. 그래서 이제 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타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계에 이제 인간의 적이 없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끼리 서로 뺏어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남 만들어 오는 거, 가져오는 게 좋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수많은 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심플하잖아요. 이기면은 다 갖고, 지면은 남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옛날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쟁하면은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이제. 패자는. 그리고 그러한 생산성의 바탕 위에서 이제 이긴 자들은 이제 고상한 철학을 논하고, 문화를 논하고, 인권을 논하고 그랬죠. 어렸을 적에 굉장히 궁금했던 사건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서양 철학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고상한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제를 옹호했단 말이죠. 노예가 뭐예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잡아온 게 노예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나라가 망하면은 남의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 노예한테 인권이 있었나요?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인권은 자기들 편끼리서만 인권이었어요, 보니까. 그죠? 그것은 노예는 사람 같은 짐승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언제나 편가름해서 줄이 잘못 서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져버리면은.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2600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연 거죠. 모든 것은 평등하고 이 진리 앞에 평등하다. 그죠? 여기에는 뭐 인종이고 꼭 그 당시에 어떤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 평등하다. 이런 가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스트 제도 하에서 부처님 교단은 예외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종교들도 전부 다 편가름의 이데올로기다 이거죠. 그죠?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똑같은 신을 믿으면서 서로가 싸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신 보고 자기 편서라 그러고. 어쨌든 이기면은 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대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뭐다 했는데 그렇게 인권선언한 사람들이 자기들 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잡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권은 자기들 편 내에서만 통했던 겁니다. 이러고 전쟁 한번 터지고 나면은 나라의 영토가 막 수시로 바뀌었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1차 대전 때까지를 보면은 그냥 유럽, 중동 지역 이런 데 국가의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정신없더라고요. 보니까 국경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세계가 다 그런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그럼 뭐예요? 편가름에 줄 서지 않으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다움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그죠?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노예와 같은 이런 사람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에 속하지 않는 이런 계층들이 생산력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모자라면은 남의 거 가지고 뺏어오고 그리고 사람도 그냥 노동력으로 쓰는 노예제도로 만들어버리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생산성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기계가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사람의 일을 기계가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가 필요 없어졌지요.
노예보다 더 생산성 높은 수단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전쟁은 하다가 2차 대전을 거의 마지막으로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그런 뺏고 빼앗기는 전쟁은 하지 말자. 그래서 유엔이 생기고 현 또 뭐 서로가 냉전 체제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힘으로써 뺏는 게 당연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내에서도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사람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왜 제가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렸느냐? 그죠? 이제는 그렇게 편가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옛날 사람으로 따지면은 아주 꿈 같은 시대가 거의 왔다 이거죠. 물론 이런 편가름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든 거는 바로 부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진리 앞에서 편가름 없이도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 이러는 상가 집단을 만들었던 거지요. 그죠? 그러한 것이 현재는 물질적으로도 국제적인 정치로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3만 불이 넘는 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안 해도, 그죠? 서로가 서로를 안 뺏어와도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도우면은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하부 구조가 그런 게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항상 편가르고 싸우고 누르고 이러려고 하느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에고의 영역인데 이 에고의 밑바탕에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집단적인 업이다 이거죠. 그죠? 사람의 집단적인 업에서 편가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는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나와가지고 거의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죠?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역사다 이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원초적인 어마어마한 이 편가름의 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도 보면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살아요. 그죠? 편이 돼야 사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아주 옛날 사람은 혼자서 들어가도 살았지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뭐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그죠? 우리 집단 외의 집단을 적으로 안 돌려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정말로 이제는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편가름을 벗어나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행복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란다. 그죠? 전쟁할 그런 아까운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도에 이르기 쉬운 거예요.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도에 이르기 쉬운 거고, 인도식으로 말하면은 부처님 되기 쉬운 겁니다. 깨달음 되기 쉬운 겁니다. 우리들의 환경은 부처님 되기 쉽고 도에 이르기 쉬운데 우리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그냥 편가름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업에 발목 잡고 있다 이거죠. 과거에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현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 업 속에 있는 깊은 이 편가름의 기원, 이것을 뭐 문화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건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오늘의 우리 삶은 그것에 이끌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게 환경적으로도 돼 있습니다.
21세기의 한국, 정말로 지도문안 도에 이르기 참 쉬운 환경입니다. 그죠? 부처님 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깊게 있는 편가름의 기원, 이 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 그 업에 이끌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수행을 하고 더욱 더 서로 살수가 도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편가르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사랑, 자애의 삶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연민, 그것이 하나로서 기다려줄 줄 알고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애의 마음이 온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 퍼졌을 때 그것이 바로 미륵 용화정토입니다. 그죠? 미륵이라는 말이 사랑이거든요. 자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애를 이룰 수 있는 환경까지 왔습니다. 자꾸 이것을 파괴하는, 그죠? 옛날 업의 프로그램에 따라갈 필요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기계 문명이 발달했고, 정보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있습니다. 파괴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절에 우리는 도 닦기 좋습니다. 간택에서 해방되기 좋습니다. 인류가 생긴 역사상 가장 부처되기 좋은데, 가장 도를 이루기 좋은데,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날, 간택을 넘어서 사랑과 연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기다리고 키우는, 그래서 보람과 보람이 증폭되는 날마다 좋은 날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이러한 맑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맑음으로서, 그죠? 본래 있는 이 맑음으로서 항상 새로워지는, 새로운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